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외칩시다. 데카르트 형님의 명언인데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은요, 3억도 못 받을 상가를 10억 5천에 샀단 말이죠. 퇴직금을 약 5억 정도 받았는데 5억 5천만 원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연이율 6%만 잡아도 이자로 월 275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자로만 매달 따박따박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나요? 저런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공실이어도 공용관리비는 따박따박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등은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매달 990만 원 벌 생각으로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공실이 됐고요. 매달 300만 원씩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미친 척 럭셔리 자동차 사느라 매달 할부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좋은 차라도 남죠. 그리고 몇 년이든 할부 기간 동안만 족뱅이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사기에 당한 저 돈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겠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보면서 조금만 감동적이어도 눈물부터 나오는 감수성은 여고생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오춘기 중년 그다남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 중 김 부장이 수익형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에피소드를 주제로 첫째, 우리는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 둘째, 사기를 당하는 과정. 셋째, 사기를 당하면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와, 저 사기꾼 나쁜 놈. 둘째는 아니 뭐 저런 거에 속냐, 바보냐 라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서도 저런 거에 당하는 게 바보다, 당해도 싸다 라는 대가를 보고 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겠나요? 이 뱀의 혀를 가진 사기꾼 놈들은 기가 막히게 상대방의 결핍을 꿰뚫어 봅니다. 평소에야 뭐 정책 자금으로 몇 억씩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네 뭐네 하는 문자들 오면 바로 지워버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금전적으로 후달리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자조차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땐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간절하게 원하게 되잖아요. 로맨스 스캠도 마찬가지죠. 아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사귄다고 생각하고 결혼 약속까지 하고 심지어 돈을 보내준다는 게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또 마음속에 그런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 김 부장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퇴자의 결핍을 꿰뚫어 본 거죠. 김 부장의 상상 속에서 그 결핍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와이프와 아들에겐 능력 있는 아버지이고 싶고 자기를 무시했던 직장 상사, 동료, 후배들에게도 나 그 회사 나와서 더 잘 산다는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은퇴자의 가장 큰 고민과 공포는 꾸준히 들어오던 수익이 끊긴다는 건데요. 내가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라면요. 내가 똑똑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결핍이 생기고 누군가는 그때를 노리고 나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됩니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이 사기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다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리얼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은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사람을 홀리는데요. 첫째, 너 아니어도 상관없다. 안 하면 네 손해다. 라는 식으로 한 단계 조급하게 만들고요. 둘째, 너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며 치켜 세워주면서 경계심을 풀게 하고요. 셋째, 너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결단력 있게 봤는데 또 그렇지도 않네. 라며 자존심을 살짝 긁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라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며 한 단계 더 조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제가 10년 자영업을 하면서 수많은 영업 직원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요. 어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쓰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날 당장 결정했던 건 무조건 후회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미팅이 밀려있다고 운을 떼고 김 부장이 뭘 말할 때마다 역시 많이 하신다며 어쩐지 대기업 임원 분위기 났다고 띄워주기도 하고요. 결정하기 어려우면 사모님이랑 상의하시고 다시 오시라며 자존심 긁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간다고 하고요. 사실 이미 전단지나 마케팅으로 필터링을 거친 상황인 건데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거의 사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전화로 문의하거나 상담 자체를 안 받았겠죠. 상담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스토리에 알맞는 결핍이 있는 사냥감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자로 대출 광고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문자를 수많은 사람에게 보냈겠지만 대부분은 걸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다? 그럼 나한테 알맞는 사냥감이라는 거죠.
제가 중년 이후에 건강보다 사기꾼 조심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도 의도된 장면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직 후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신체 나이가 무려 10년도 더 젊게 나왔다니 엄청 부럽긴 하네요. 그렇게 건강관리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요, 사기 한번 당하면 그 건강 잃는 거 한순간입니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은요, 3억도 못 받을 상가를 10억 5천에 샀단 말이죠. 퇴직금을 약 5억 정도 받았는데 5억 5천만 원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연이율 6%만 잡아도 이자로 월 275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이자로만 매달 따박따박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나요? 저런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공실이어도 공용관리비는 따박따박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등은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매달 990만 원 벌 생각으로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공실이 됐고요. 매달 300만 원씩 생돈이 나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미친 척 럭셔리 자동차 사느라 매달 할부 3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좋은 차라도 남죠. 그리고 몇 년이든 할부 기간 동안만 좆뱅이 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사기에 당한 저 돈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겠나요? 술, 담배, 과식이 건강에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의사들이 꼽는 건강의 최악은 스트레스잖아요. 생돈 원금 7억 손해에 다 갚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나가야 된다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건강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외칩시다. 데카르트 형님의 명언인데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물론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이거 수시로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김 부장 이야기에서 16억짜리 상가를 김 부장에게 특별히 11억으로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혜택을 주겠냐고요. 게다가 김 부장 말고도 살 사람 많다면서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아시겠죠?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누가 나한테 빠른 결정을 강요한다? 이건 그냥 100% 사기니까 거르세요. 은퇴한 분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일 텐데요.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게 굉장한 매력이긴 하죠. 게다가 땅값이 오르면 건물 가격도 오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영업자의 시점에서 이 상가 분양 사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공실이 많은 거일 수도 있지만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상가를 분양했으니 상가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받아야 상가를 유지할 수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월세를 내야 하니 그 상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버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가 공실천지가 되고요. 공실천지니 사람들은 더 안 오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월세 9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누가 주나요? 카페가 들어오려다가 토스트 가게가 입점한다고 했는데 대체 토스트를 하루에 몇 개 팔아야 한 달에 990만 원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세입자 입장에서도 거기서 뭘 벌어야 월세를 낼 거잖아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